안녕하세요. 산AI의 사나입니다. 오늘은 컴퓨UI 기본 사용법과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컴퓨UI 매니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컴퓨UI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설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Packages에 컴퓨UI가 있습니다. 컴퓨UI 기본 설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버튼으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이곳에 패키지스에 컴퓨UI가 추가되셨을 겁니다. 이 런치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기 전에 이 런치 옵션에 오토 런치 옵션을 체크해 주신다면 런치와 동시에 UI가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UI의 로그를 보시면은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이러한 VA, 로라, 그리고 체크포인트 이러한 공유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셨다면 그 영상에서 사용하셨던 체크포인트나 기타 다른 모델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로드 디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 컴퓨UI의 기본 설정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을 노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Add 노드 버튼이 있습니다. Add 노드에 로더스에 로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크포인트 노드가 하나 추가가 되게 되었고요. 이 아래쪽에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시는 것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체크포인트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생성에 두뇌 역할을 하는 모델과 두 번째로는 클립이 있습니다. 이 클립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모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VAE가 있습니다. VAE 같은 경우는 샘플러에서 생성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저희가 원하는 색감을 입혀 원하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체크포인트가 있다면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 노드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여러가지 노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들을 기억하고 계시면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지만요. 그보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노드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프롬프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클립 텍스트 인코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클립을 빈 공간에 끌어 놓으시게 되면 Add 노드와 방금 마우스 왼쪽에 더블 클릭한 서치 버튼이 있습니다. Add 노드를 하게 되면 아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에서 나왔던 이러한 메뉴들이 나오고요. 서치를 눌러 보시게 되면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에서 나왔던 이러한 노드들을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이 아래쪽에는 이 클립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노드들이 있습니다. 클립 텍스트 인코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노드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긍정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긍정 프롬프트 같은 경우 이 노드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칼라스에 그린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같은 경우도 타이틀을 눌러 보시게 되면 클립 텍스트 인코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다면 원하시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긍정 프롬프트가 있었다면 부정 프롬프트,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노드를 추가하거나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그 노드를 검색해서 사용하거나 이 클립을 끌어두어서 이곳에서 선택을 하거나 그 밖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이 프롬프트를 클릭해서 컨트롤 C를 누르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쯤에 마우스를 두시고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노드가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노드를 복사를 할 때는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여러 노드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에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노드가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사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노드만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노드를 끌어주시면 이와 같이 복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한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을 다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긍정 프롬프트는 초록색이기 때문에 부정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타이틀 같은 경우도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와 프롬프트는 생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이곳에 원하시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클립은 모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컨디셔닝인데요, 컨디셔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리로테이트 아니면 K샘플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K샘플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러를 하나 추가했고요, K샘플러의 왼쪽에 입력 값들을 보시면 모델,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이미지, 그리고 아웃풋에는 레이턴트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노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있는 긍정 프롬프트, 포지티브 프롬프트는 이곳에 연결해 주고요,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곳에 네거티브에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델이 있는데요, 모델은 K샘플러의 모델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K샘플러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동안 사용했던 시드 값과 스텝 수, CFG 수, 그리고 샘플러, 그리고 스케줄러, 디노이징 값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스텝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 원하는 스텝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CFG 값이 있고 샘플러가 있습니다. 샘플러 네임은 현재 오일러로 되어 있고요, 오일러 이외에도 저희가 그동안 주로 사용했던 DPM++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이 가능하고 우선 기본 오일러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우선 오일러에는 노멀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레이턴트에 연결할 노드를 보시게 되면은 empty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512에 512, 그리고 배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배치를 할 때 이 값은 이미지 사이즈는 저희가 주로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랩스를 누르게 되면 이 노드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에 공간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K샘플러와 레이턴트 이미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연결하였습니다. 이렇게 K샘플러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K샘플러에서는 레이턴트 이미지가 아웃풋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샘플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노드들이 있는데요, VAE 디코드가 있습니다.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VAE 디코드에 입력이 되고요, 이 체크 포인트에 VAE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체크 포인트에 있는 VAE를 이용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요, 이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세이브 이미지와 프리뷰 이미지가 있습니다. 프리뷰 이미지는 이미지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노드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프롬프트 하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워크플로우에 있던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였고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Q 프롬프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오토매틱 11&11에서 사용하던 방법과 똑같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실행 순서는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표시가 되고요, 이와 같이 이미지 하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로드 체크 포인트에서 긍정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거쳐서 이 K샘플러의 모델과 프롬프트와 이미지 사이즈가 입력되게 됩니다. K샘플러에서 시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시드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 값이
시드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랜덤하게 생성하기 때문에 언제든 q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새로운 노이즈로 q 프롬프트를 할 때마다 노이즈 값이 변경이 되면서 해당 시드의 노이즈로 이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를 랜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랜더마이즈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랜덤한 노이즈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스텝은 20스텝으로 사용했고요. CFG 스케일은 8, 샘플러는 오일러. 이렇게 생성된 레이턴트 이미지가 이와 같이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20스텝을 통해서 이러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고요. 이러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VA 디코더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오토매틱 1111에서는 체크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고 스텝스와 이미지 사이즈, 샘플러 등을 선택해서 시드는 -1로 랜덤하게 생성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어가 저희가 방금 확인해 본 이러한 워크플로어입니다. 그럼 오토매틱 1111이나 포즈 UI를 사용하면 되는데 컴피 UI를 다들 사용하시냐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웹 UI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플로우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우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컴피 UI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워크플로우 과정을 이곳에 등록하게 되면 단순히 q 프롬프트만으로도 전체 과정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되는 여러 모델들이 가장 처음에 컴피 UI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각의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각각의 노드에는 입력 값과 아웃풋 값이 있습니다.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노드만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그 인풋과 아웃풋에 맞는 노드를 연결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웹 UI 같은 경우는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UI 구성까지 직접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원하는 워크플로어에 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웹 UI에 사용하는 워크플로어에 맞는 구성을 추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컴피 UI보다는 확장 프로그램 공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죠? 여기서 추가로 여러가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완료를 하였고요. 이 프리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미리 보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위에 오른쪽 클릭을 하신 후 세이브 이미지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 프리뷰 이미지 말고 이미지를 바로바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세이브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뷰 이미지와 세이브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미지가 생성되고 프리뷰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고 세이브 이미지에서는 이미지 저장을 하여 해당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512 이미지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이미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샘플러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 볼 거고요. K 샘플러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샘플러에 어드밴스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모델이 입력될 거고요. 다음 파지티브 프롬프트가 입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디셔닝에 아웃풋 노드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리롯 노드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재사용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를 파지티브에 연결을 해주고 다시 아래쪽에 있는 K샘플러 어드밴스드에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리로트에서 양쪽 샘플러에
프롬프트를 연결할 거고요. 이 네거티브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로트를 추가하여 아래쪽 네거티브도 이것으로 사용하고 위쪽 네거티브도 이것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재사용하여 연결을 해 주었고요. 레이턴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생성된 이미지를 이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곳에 연결해 주게 되고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추가하게 됐고요. 노이즈 시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 할 거기 때문에 이 시드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드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 샘플러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샘플러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Convert Widget to Input 이곳에서 시드 값을 인풋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기존에 있던 시드 값과 랜덤 픽스를 설정하던 선택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를 연결할 수 있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 시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CR 시드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랜덤하게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드를 이 샘플러에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샘플러 어드밴스도 시드 입력하는 것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컨버트 노이즈 시드를 입력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곳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값 연결은 완료가 되었고 이 레이턴트도 VA 디코더를 연결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 레이턴트 이미지에는 512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레이턴트 이미지는 512 이미지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512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곳에서도 똑같이 512 이미지가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샘플러 사이에 아웃풋된 512 이미지를 업스케일 레이턴트 바이 노드를 통해서 2배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512 이미지 사이즈가 1024에 1024로 업스케일 되어서 레이턴트 이미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업된 레이턴트 이미지를 이곳에 추가해 주게 되면요. 이곳에는 512 이미지 사이즈로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1024의 이미지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자, 이곳에 연결을 보기 좋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 이미지로 생성된 프리뷰 이미지고요. 이곳에는 그 512를 1024로 변경하여 입력을 받고 같은 시드를 받아서 1024에 1024로 업스케일링한 이미지가 이곳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스타트 앳 스텝과 엔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 K샘플러에서 20 스텝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것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한 15 정도 스텝을 진행을 하고 이 15 스텝 이후부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앳 스텝은 1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스텝은 약 30 스텝 정도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엔드 스텝도 30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샘플러에 이곳에는 노멀로 되어 있고 좀 더 섬세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스케줄러를 카라카스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두 개의 이미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VA가 입력이 안 되어 있네요. VA는 이 체크 포인트에 VA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고 이것을 2배로 확장한 레이턴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두 번째 이미지까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사이즈고요. 이곳에는 1024에 1024로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512 이미지를 오일러 샘플러를 통해서 노멀로 생성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거기서 나온 이미지의 레이턴트 이미지를 2배로 확장하여 1024에 1024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사이즈가 2배인 1024에 1024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스케줄러를 카라카스로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안에 있는 우주가 디테일하게 생성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저희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15스텝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총 30스텝을 진행을 하면서 15스텝은 이러한 오일러 샘플러의 노멀 스케줄러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해당 이미지를 받아와서 30스텝 중 15스텝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뒤에 있는 15스텝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를 변경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최종적으로는 컴퓨U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뒷부분의 일련의 과정은 컴퓨UI를 사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한 샘플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기본 워크플로우만 이해를 하셔도 다음 강의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미지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에 세이브를 하셔서 이렇게 워크플로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셨더라도 방금 다운로드한 이 워크플로우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여러 개를 저장해서 보관을 하신다면은 애니메이션 생성이 필요할 때는 애니메이션 생성에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가져오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을 워크플로우 단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불러오는 방법에는 방금 보여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워크플로우 JS 파일을 화면에 올려주신 방법이 있고, 로드 버튼을 통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 매니저를 이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이 매니저는 다른 사람의 워크플로우를 가져와서 사용할 때 나에게 없는 커스텀 노드가 있다면 이곳에 두 번째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드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나에게 없는 워크플로우가 뜨게 됩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설치하게 되면은 공유받은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로 내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매니저에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들어오시게 되면 이곳에 다양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일일이 깃을 통해서 받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컴퓨UI나 오토매틱 1111처럼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컴퓨UI 매니저입니다. 여기에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이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이와 같이 컴퓨UI 매니저 메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스테이블리티 매트릭스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데이터 폴더에 패키지스에 컴퓨UI 그리고 이곳에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미 추가되었는데요.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신 다음에 이 컴퓨UI를 리스타트 하게 되면 지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안 보셨던 이 매니저 버튼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니저를 설치를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 이 노드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매니저에서 이곳에 배지가 논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본 설정입니다. 이 배지에 닉네임을 입력하시면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아이디와 닉네임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넘버링이 붙으면서 배지가 붙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UI 이렇게 크리스2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곳에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를 생성할 때 CPU, 램, GPU, VRAM, 하드 사용 이러한 리소스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링이 완료되면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타트가 되었고요. 이곳에 CPU와 램, GPU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CPU와 GPU 사용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완료되면 CPU, GPU 사용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피 UI 설치부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의 강의는 컴피 UI를 기본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웹 UI에서 같은 기능이 있다면 같이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컴피 UI와 웹 UI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무조건 컴피 UI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컴피 UI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신다면 웹 UI를 이해하고 더욱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